네, 2차 경선의 판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네 분의 패널과 저희가 토론을 했는데 네 분의 예상이 다 틀렸거든요. 물론 지금 계신 네 분하고는 다른 분들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고려한다면 나이온이 조금 앞서 나가는 것 아닌가. 어제 제가 패널로 나왔다면 저도 틀렸을 거예요. 나경원 후보가 4강 안에 들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틀렸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저는 민심의 매서움을 느꼈습니다. 사실 나경원 후보가 윤심을 등에 업고 나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할 것으로 보고 그래도 아직까지는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는 우위를 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여론조사상으로도 봐도 안철수 후보보다는 나경원 후보가 더 우위에 있다는 여론조사를 제가 더 많이 봤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틀린 거죠. 그 이유는 안철수 후보의 4강 진입 여기에 의미를 둘 것이 아니라 나경원 후보의 탈락에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로 윤픽이라고 하죠. 윤심을 등에 업은 나경원 후보의 탈락은 윤심의 패배다. 저는 그렇게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나경원 후보가 이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념이 밥이다,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념 정치의 패배다. 사람들은 이념보다는 실용을 원했다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뺄셈 정치의 패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경원 후보가 안철수 후보와 서로 언쟁을 하면서 했던 말이 안철수 후보는 남의 둥지에 와서 알을 낳는 뻐꾸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안철수 후보는 남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이 되고 현재 당원인 그리고 대선 주자로 나선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입니다. 근데 남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배제 정치, 뺄셈 정치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 자체에 대한 또 패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예상과 달리 당내 경선 구도가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주일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격변하는 그런 모양새가 보여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네요. 윤심의 패배다. 어떻게들 보시는지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이기인 김보엽 위원님 차례로 들어볼까요? 저도 사실 두 분의 평가랑 아주 비슷하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으니까 아마 다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나경원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적자 이미지를 홍보를 하면서 아주 당권에 사실 호소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명징하게 메시지로 보내주면서 사실상 선거운동을 해준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였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드럼통과 같은 정말 무당층한테 매만받을 만한 선거 캠페인을 한 점, 저는 이 점이 가장 당심도 못 잡고 민심도 못 잡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리고 나경원 후보가 탈락한 이유보다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 이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는 사실 처음부터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탄핵에 대해서 일관되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차 토론회 때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징하게 제시를 했거든요. 과학, 그리고 성장, 그리고 어떻게 동력을 삼아가지고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될지를 명징하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당신과 민심에서 중요하게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윤석열 파면 효과 지난 4월 4일 헌재에 의해서 파면이 됐는데 그 효과가 뒤늦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에서도 현실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는 혹시나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들이 좀 도드라져 보였지만 그게 실제로는 당 지도부의 모호한 입장, 일부 언론의 탄핵 반대 몰이, 그리고 지기현, 심우정 등의 윤석열 탈옥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시나 했지만 결과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냉혹한 현실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파면 효과가 나타난 1차 경선이다. 이렇게 보고요. 일부 언론은 안철수의 4강 안착 이런 표현을 썼던데 저는 나의 몰락, 나경원의 몰락에 오히려 주목을 합니다. 이분은 너무 그동안 모든 선거에 자주 얼굴을 내밀었고요. 그래서 소비가 돼버렸고 또 하나는 그래서 각종 선거에 나오긴 하는데 입장도 오락가락하는 것처럼 비칩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로부터 탄압받은 이미지가 있었는데 또 그 아래로 들어갑니다. 그랬다가 윤심을 얻고 출마한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서는 윤석열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도대체 뭘 주장하는 거지? 메시지가
헷갈리니까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왜 계속 나경원에게 표를 줘야 되느냐 여기에 물음표를 찍게 되지 않았을까. 그 반사 효과를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봤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예, 오늘 뉴스의 키워드는 역시 안철수 후보인데 여러 행보들이 있었고 발언도 있었습니다. 탄핵 사태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사과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너무 늦은 제안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라도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이제라도 저런 이야기가 나온 게 상식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희 쪽에서는 그 탄핵에 찬성하셨던 분들이 후보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분들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탄핵에 지금 반대했던 분들이 과연 대선 후보로 나올 자격이 있는가? 내란에 사실상 동조하고 옹호하는 세력들이 대선 후보로서 이렇게 출마하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 온당한가? 저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상식적인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 중에서 후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2대2 구도가 짜여졌을 때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파이에서는 탄핵 반대했던 지지층이 좀 더 많기 때문에 탄핵 찬성 쪽이 불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저 발언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치고 나가는 선명성 강한 발언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생각 외로 탄핵 찬성 쪽의 파이가 더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사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보수 정당에서 지금까지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비대위원장이 과거에 사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 반대했던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이 지금 대선 후보에 섞여 있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사과하자고 제안한 것 자체가 저는 매우 상식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했다가 그냥 등 돌렸던 분들 근데 그중에서 한동훈 후보가 좀 지금 이렇게 배신자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아니야? 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안철수 후보의 저 발언을 듣고 오히려 좀 더 이 그 국민의힘 진영에서의 탄핵 찬성 파이를 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뭐 그렇게 뭐 상대 진영이지만 안철수 후보의 저 발언이나 저 제안은 아주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예.